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첫 아이를 품에 안은 배우 현빈 씨. 아들이 손예진 씨와 자신을 반반씩 닮았다며 고슴도치 아빠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현빈 씨의 최근 소식과 곧 공개될 영화 교섭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만나보시겠고요. 2023년 우리를 설레게 할 대세 배우들의 이야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해 아내 손예진 씨의 출산으로 건강한 아들을 얻은 현빈 씨. 최근에 또 기쁜 일 축하드립니다. 네. 손예진 씨는 출산 소식을 전하며 자식 바보가 된 현빈 씨를 고슴도치 아빠라 칭하기도 했는데요. 현빈 씨는 아이가 엄마와 아빠 중 누굴 더 닮은 것 같냐는 질문에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기 얼굴은 자라면서 많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궁금하다는 재치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그리고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제가 맡은 이 일들을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한인 피랍 사태 실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교섭으로 돌아왔는데요. 밑바닥에서 움직였던 사람들,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이끌렸던 것 같고요. 인질들을 구하려고 하는 스토리들, 정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인질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왔습니다. 영화는 탈레반의 인질이 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외교관과 여기 얼마나 하셔? 현지 사정에 능통한 국정원 요원의 교섭 작전을 다루는 가운데 부분 협상을 얼마나 긴장감 있게 잘 표현하느냐. 외교관 정재호 역의 황정민 씨는 외교란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 하나로 극을 이끌어가고요. 더군다나 이제 또 영어를 해야 되는 영어 대사를.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진짜 영어 아우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 전문 요원 박대식 역을 맡은 현빈 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섭에 임합니다. 인질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를 속수무책 보고만 있었어야 했던 과거가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이 교섭 작전이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 코로나 팬데믹 초기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해야 했던 제작진은 아프가니스탄 분량이 한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과 가장 비슷한 풍광의 요르단과 한국을 오가며 어디가 한국이고 어디가 해외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실감나는 구현을 해냈고요.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빈민가에서도 찍었죠. 공항에 비행기도 갖고 와서 찍었죠. 사막에서도 찍고, 이 모든 공간을 2달 만에 찍기 위해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아빠로서 인생 2막을 연 현빈 씨가 영화 교섭에서는 어떤 변신으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별거설에 이어 사망설까지 갈수록 더 악의적이고 치밀하게 연예계에 파고드는 가짜뉴스. 이 가운데 피해를 입은 스타들의 쿨하고도 매서운 대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도 누굴 만날지 저도 궁금해요. 지난해 12월 뒤늦은 결혼식을 올린 박수홍 씨. 정말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삶에 중요했었는지. 박수홍 씨는 앞서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가짜뉴스 등에 시달렸고, 심지어 아내까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마녀 사냥을 당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모습에 강한 분노를 느낀 박수홍 씨는 결국 처음으로 가짜뉴스를 제기한 기자 출신의 크리에이터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최근엔 아내와 방송에 출연해 자신들을 둘러싼 오해와 근거 없는 소문들을 바로잡고 있죠. 12살 연하의 연인과 새로운 가정을 꾸린 뒤 늦둥이 딸을 얻은 김구라 씨도 가짜뉴스의 피해자인데요. 아내가 육아 때문에 처가에 가 있던 상황에서 난데없이 별거란 소문이 확산된 것. 이에 자신이 진행하는 예능에서 가짜뉴스로 불쾌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리사업가 백종원 씨도 얼마 전 1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진 채 세상을 떠났다는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됐는데요. 근거 없이 확산된 사망설에 백종원 씨는 분노 대신 연말 인사로 근황을 알리는 현명한 대처를 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루머를 반박함으로써 혹시나라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미 만연한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를 풀게 만드는 이러한 스타들의 대처법이 의미 있다는 시선도 있죠. 없는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낸 가짜뉴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익명성 뒤에 숨은 이들의 엄벌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2023년 시작과 함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송혜교 씨 주연의 더 글로리. 너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받아. 난 용서하지 않아. 끝까지 복수할 거야.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동훈의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다루어 지난해 말 시즌 1이 공개된 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때문에 속편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 이름하여 믿고 보는 시즌 2로 돌아올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12월 30일에 공개된 더 글로리 파트 1이 학폭 피해자인 동훈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우리 꼭 또 보자, 박연진. 오는 3월에 공개될 파트 2에선 동훈의 본격적인 복수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미 파트 1을 보고 드라마에 몰입한 시청자들은 이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못 견뎌야 할 정도. 저도 많이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나는 칼춤처럼 서슬퍼런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흥행했던 DP와 지금 우리 학교는 등도 속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DP는 평범하게 공부물을 하던 이병 안준호가 어느 날 갑자기 군무 이탈 체포조 DP로 사출되어 탈영병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정혜인 씨와 구교환 씨가 DP 체포조로 호흡을 맞추고 시즌 1에서 전출도 했던 임지섭 대위 역의 손석구 씨와 박범구 중사 역의 김성균 씨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여기에 지진이 김지연 씨도 군 간부로 합류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아니 뭔데 무슨 일인데? 부산행이다. 지난해 시즌2 제작 확정 소식을 알린 지금 우리 학교는 전 시즌에서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해 완결형으로 막을 내렸지만 시즌2에서는 원작과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만 나오는 없다는 말은 옛말. 한층 풍성해진 이야기로 속편들의 전작의 인기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장르가 무엇이든 미소 짓게 만드는 비주얼과 강렬한 신선함이 공존하는 마법 같은 끌림의 배우들. 넌 약간 못생겼어. 넌 자만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강렬함을 느끼는 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매력으로 2023년에도 대설렘을 예고한 얼굴들을 만나봅니다. 현역은 사실 모르겠네요 잘. 쑥백. 세상 빛나는 외모, 얼굴 천재라는 별명이 흠잡을 데 없이 잘 어울리는 배우. 얼굴 천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멋있고 잘생겨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볼 때마다 저도 사실 놀라거든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오늘은 약간 귀여우면서 잘생겼고 어제는 약간 섹시하면서 잘생겼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네, 저 깜짝 놀랐고. 미남의 대명사로 불리며 최최차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독보적 매력을 자랑하는 차은우 씨. 기분이 좋긴 한데
다들 각자만의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넌 약간 못생겼어, 넌 자만하지 마,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하지만 얼굴만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연기에 문을 두드렸던 그가 얼굴 천재에 걸맞은 완벽남 역할로 짧은 시간 배우로서 한 단계씩 성장하면서 단숨에 주목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인데요. 웹툰상에서 정말 멋있고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멋있는 친구로 나오는데 좀 연기를 하면서 좀 경석이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지난해엔 스크린까지 진출해 남성미 넘치는 장르물에서 소신 있는 해군 청년으로 전혀 다른 얼굴을 선보이기까지. 매 순간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것부터 리허설 하는 것부터 뭐 말이나 행동이나 다 너무 저한테 뜻깊은 시간이었고 풋풋한 청춘의 얼굴부터 묵직한 감정선까지 탄탄한 내공을 자랑하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보여줬는데요. 충무로 새 얼굴의 등장만으로도 반가운데 비주얼도 연기도 모두 합격점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처음 영화 데뷔하는데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감정 연기들을 잘 감정을 뽑아낼 수 있을까 좀 놀랄 정도로 너무 잘 봤고요. 그런데 얼굴도 너무 또 극 중에서 그 짧은 머리를 했는데도 너무 멋있게 군인답게 또 나오는 또 뭔가 남자다운 매력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좋은 배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뭔가 그래도 선배로서의 느낌을 받았었고 현우 씨가 이 영화로 인해서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곧바로 안방에선 판타지 액션물 아일랜드로 구마 사제인데 되게 겉으로는 되게 쾌활하고 밝고 명랑하고 조금 까불까불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에는 되게 좀 슬픈 아픈 과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겉으로는 좀 밝아도 그 안에 이제 조금의 슬픔이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강동원, 김남길 씨에 이은 또 다른 꽃미남 사제가 돼 범접불가 사제 비주얼로 화제에 오른 상황. 형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로망카라나 그런 사제들이 이제 입는 옷이나 이거 띠를 두르고 어느 방향에 이거를 내놓고 그리고 인사를 할 때 그런 느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사전에 형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촬영적으로 오늘 액션을 할 때는 이제 옷이 이래야 좀 더 아마 편할 거야 하니까 이거는 의상팀한테 좀 부착하는 걸로 좀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들 형이 많이 해줘가지고 데뷔 첫 액션 연기,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도전까지 남다른 연기 열정을 뽐내는 중인데요. 하지만 더 설레는 건 이후의 일들이죠. 차기작 오늘도 사랑스럽게로 특별한 판타지 로맨스를 충무로의 거장 윤재균 감독의 선택을 받아 K-팝 로스트 인 아메리카 주인공으로 낙점돼 얼굴 천재에서 연기 천재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기 때문.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서 네 재밌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갖고 하는 것보다 편하게 해서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려야지 하고. 차은우 씨의 끝없는 도전은 2023년을 한껏 설레게 할 전망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 속 인물 같은 느낌. 현재 가장 눈에 띄는 만찢남을 꼽자면 단연 송강 씨 아닐까요? 순정 만화에서 갓 튀어나온 듯 큰 키와 수려한 외모 덕에 일찌감치 주목받는 루키였던 송강 씨. 지금 이 자리도 좀 많이 떨리신가요? 네, 처음이라서요. 네. 시작 전에 뭐 선배님께서 이렇게 뭐 당부해 주신 말씀이나 감독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독려해 주시진 않았어요? 편하게만 하라고. 그가 피아노를 친다고 말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조금 쳤어가지고요. 네, 피아노 악보를 받았을 때 게으름 정도는 보일 수 있어서. 네. 설렜던 여심은 그가 9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춘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주인공이 됐을 때 대폭발합니다.
오디션장에 가면 되게 후회가 많이 남는 게 제 자신을 다 못 보여주고 나왔을 때 후회가 되게 남거든요. 후회 없이 저를 다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갔었습니다. 저는 후회 없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눈부신 비주얼은 물론 투명하고 사연 있는 듯한 깊은 눈빛, 웹툰 원작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의 등장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저도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웹툰을 보면 그 선우라는 캐릭터가 완전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은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선우가 표현했을 때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점은 선우가 되게 말이 없어요. 웹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순간순간 보이는 표정들로 최대한 중점을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K 하이틴 로맨스의 한 획을 그은 그는 만찢의 정석, 만찢남의 실존으로 송강이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킵니다. 하지만 송강 씨가 만찢남으로 가장 놀라움을 안긴 건 바로 이때였죠. 스위트 홈. 전 작품에서 보여준 꽃미남 이미지와 달리 은둔형 외톨이의 정석을 보여주고 현수를 표현할 때는 제 안에 있는 가장 내성적인 모습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한영현수는 제 안에 있는 가장 어둡고 악한 존재를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괴물들과의 박진감 넘치는 사투를 벌이는 거침없는 액션 연기까지 이제껏 보지 못한 강렬함을 보여준 것. 무기로 괴물을 잡을 수 있는 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 순간을 즐기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색다른 매력을 드러내고 인생작을 만들어낸 송강 씨. 장르물이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로 장르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아무래도 이미지 변신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부담감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스위트홈은 시즌2로 올해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요. 송강 씨가 어떤 한계 없는 변신과 성장을 보여줄지 2023년 그의 얼굴이 기대됩니다. 기억 조작을 불러일으키는 모두의 첫사랑 같은 남자, 첫사랑 기억 조작남 박진영 씨. 여러분들 추억 속에서 항상 애틋하고 이렇게 살아 숨쉬는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갓세븐으로 가요계에 데뷔해 팬들의 마음을 훔친 아이돌이었던 그는 연기에 도전해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공존하는 잘생김에 연기까지 생긴 대로 잘생긴 배우, 폭풍 설렘을 안겨주는 배우로 거듭났는데요. 대망의 2022년 데뷔 10년 차에 운명 같은 역할을 만난 박진영 씨. 설렘 대폭발남 유밥이었죠. 아비는 닌자인 것 같아요. 어느새인가 모르게 와 있어요. 가만히 있어 와가지고 유미대리님 와서 약간 첩보원. 유미의 세포들 2를 통해 사랑 앞에 저돌적인 돌직구를 던질 줄 아는 직진남, 판타지 같은 남자친구로 대한민국 여심을 사로잡은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스윗한 남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매력을 뽐내고요. 저는 찍으면서 매력에 푹 빠졌거든요. 박진영 배우가 연기하는 이 바비의 매력에 대해서 당도 높은 다정함에 부드러운 미소, 로맨틱한 변신으로 안방극장에 설렘을 몰고 온 박진영 씨. 부드러운 남자친구? 네, 그렇게 되게 스윗한 남자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기할 것도 없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 씨?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네, 뭐 틀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는 곧 다른 얼굴을 드러내죠. 로맨틱함을 지우고 복수심에 휩싸인 인물로 연기도 비주얼도 파격 변신한 겁니다. 이미지 변신을 막 하려고 막 이 작품을 골랐다거나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캐릭터를 내가 지금 아니면 못 해볼 것 같은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하고 싶고 해볼 수 있다는 느낌이 그냥 가슴에 탁 왔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반삭 헤어스타일의 거친 욕설, 리얼 액션, 그리고 1인 2역까지 그동안 본 적 없는 얼굴을 자랑하는데요. 둘이 같은 형제지만 쌍둥이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의 좀 다른 심리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물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음악을 좀 찾아서 듣는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달달한 멜로 연기부터 고도의 감정 연기까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해내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임을 입증한 박진영 씨. 시나리오에서 걸어 나왔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미 시나리오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 역에 대해서 막 몰입해 있던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멋있어서 시나리오를 찍고 나왔군요. 시찐남. 예, 우리 박진영 씨입니다. 자, 이번에 걸어 나왔대잖아요, 지금. 예. 찐남. 예. 새로운 단어를 만드신 것 새로운 같아요. 단어. 차기작으로는 처음으로 빌런에 도전한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영화 하이파이브와 드라마 마녀에 출연 예정이라고 알려져 배우 박진영 씨의 2023년이 여전히 설렐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지금 하지 못하면 못할 것 같은 느낌? 지금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데뷔 초창기 공유, 남주혁, 서강준, 정혜인, 윤두준 씨까지 모두 합친 청춘물 남주 느낌 외모로 주목받고 모든 여성을 첫눈에 반하게 만든 매력남 배인혁 씨. 첫눈에 반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고백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생각으로 요즘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후회를 남기는 것보단 상처를 받는 게 낫다. 네. 왜 상처받을 거라 생각해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각도마다 다르게 비춰지는 일명 남신 비주얼로 여성 팬을 호령하고 웹드라마계의 아이돌, MZ세대가 픽한 신예로 불리며 화려한 신인 시절을 보냈는데요. 신인 배우라서 오디션이라는 기회가 와가지고 오디션을 보게 됐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결국 데뷔 2년 차엔 일주일에 4일씩 안방극장에 얼굴을 내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월 화요일엔 캠퍼스의 아웃사이더, 수 목요일엔 캠퍼스의 인기남으로 기막힌 극과 극 변신과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걸리면 답도 없다는 서브병을 유발하기까지. 뼈은 사실 모르겠네요. 잘 했는지. 2022년엔 무려 4작품을 선보이며 배우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하죠. 슈룹에서는 왕세자로 눈도장을 찍으며 주말을 사로잡고 존재감 업. 사극을 처음 찍게 돼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일상에서 쓰는 말투나 그런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썼던 말들도 많이 공부를 했고 5부까지 나오고 이렇게 특별 출연 개념으로 잠깐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큰 화제성이나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된 느낌도 있어가지고. 치얼업에선 대학교 응원단장 정우 선배로 풋풋한 청춘 로맨스를 선보이며 월요병을 퇴치하며 상승세 업. 촬영을 하고 끝나고 밤에 넘어가서 춤을 연습하거나 춤 연습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밤신들을 다 취소시키고 낮에만 촬영하고 밤에 연습을 간다거나 이랬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 그게 다 피와 살이 돼서 이렇게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무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 영화 동감을 통해서는 1999년도 캠퍼스를 누비는 95학번 청춘으로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까지. 완벽함 안에 보이는 빈틈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뭔가 좀 귀여운 면도 있고 허당미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차세대 다장요정 또인혁으로 불리며 쉬지 않고 성실하게 달려왔더니 어느덧 주연급 스타로 올라섰다. 2022년 최고의 성장사를 쓴 배인혁 씨. 차기작을 검토 중인 그가 2023년 얼마나 놀라운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외모에 그보다 더 잘생긴 연기력. 이들이 우리의 2023년을 얼마나 설레게 만들지 궁금해집니다. 차은우 씨부터 배인혁 씨까지 열정이 빛나는 대세 배우 4인을 만나봤는데요. 먼 미래에 무언가가 되기를 꿈꾸기보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네 사람. 그 하루하루가 모여 얼마나 더 빛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다음 시간에도 연예가 한 뉴스와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